매니저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운전기사를 해주러 왔습니다. 요즘 경주가 많이 핫하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또 한번 구경을 하러 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황리단길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좀 색다르고 좀 재밌는 공간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왕 가볼까? 지금까지 발견한 디자인 스팟 중에선 제일 마음에 들었던 곳이었던 것 같아요. 제품들이 다 마음에 드네요. 일단은 뭐 우리 둘 다 사실상 익선동, 전주 한옥마을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 아니지. 그걸 되게 좀 약간 진전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본질에 접근하는 브랜딩이 아니라 되게 우리끼리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게 테마파크 같다 약간 이런 표현을 많이 썼잖아. 그런 관점에서 황리단길을 봤을 때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 되게 높은 수준의 브랜딩을 볼 수 있을 줄 알았어. 보고 나서 느낀 인상은 정말 좀 규모가 큰 익선동 같은 느낌? 그 한옥들이 진짜로 옛날부터 사용된 한옥인지도 잘 모르겠고 잘 먹히는 마케팅이긴 하지만은 나는 이제 디자이너 관점으로 봤을 때 흥미로운 브랜딩은 참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 그러니까 보고 느낀 게 유적지 옆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적지에 놀러 오고 나서 이제 그 옆에 즐길 거리들을 찾다 보니까 근데 거기에 식당이나 카페들이 들어서게 되고 이제 그 유적지에 맞춰서 좀 발달한 느낌이 들어. 나는 항상 지방에 갈 때마다 서울에 있는 거랑 차별점이 있나 그걸 생각 굉장히 많이 하거든. 근데 생각보다 차별점은 없었다. 뭐 그 지역만의 뭔가 로컬한 특징을 살려내가지고 뭐 만든 게 아니라 다 그냥 서울에 있는 걸 그대로 옮겨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경주라는 곳이 젊은 세대들이 오는 것보다 가족들이 많잖아? 그치. 아이를 데리고 온 가족들도 많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충족시키려면은 그 기본적으로 어려우면 안 되지. 어려우면 안 되고 유난히나 황리단길에서 돈가스를 되게 많이 봤어. 맞아. 파채 종류를. 맞아. 가족 단위한테 사실 제일 부담 없는 메뉴가 돈가스니까. 그렇지. 추어탕 집에 돈가스가 있는 것처럼 돈가스는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이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실망스러울 수 있어. 왜냐면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익선동이나 전주 한옥마을 같은 곳을 극혐하는 부류니까.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런 접근이 틀렸다는 건 아니지. 그렇지.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고. 이게 사업적으로 보면은 그래. 그러니까 대중들이 하고 싶은 걸 하냐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냐 라고 두 가지 기준을 세웠을 때 저기는 전자인 거야. 대중이 하고 싶어 하는 거를 그대로 반영을 한 거야. 또 그런 식의 브랜딩을 할 줄 아는 것도 능력이야. 디자인하는 것도 마케팅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만큼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트래픽을 늘리고 물건을 팔아야 되는 게 궁극적인 목표인 거니까 거기다 대고 아까도 말했듯이 가족 단위가 많이 오는 곳에 막 내가 막 엄청난 특이한 어떤 예술적인 그런 공간을 만들어 보겠다 해서 만든다고 해도 그거는 사실상 타겟층을 잘못 분석한 거고. 그렇지. 예를 들어서 경주 황리단길에 가로수길 템버린즈가 들어올 순 없는 거야. 그치. 그런 거랑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서 계속 성수동이나 우리가 계속 돌아다녔던 그런 부분들에 보면서 이제 영감을 받다가 이런 공간들을 보게 되면은 사실상 김이 빠질 수는 있어. 아, 이게 뭐야, 이거 너무 유행 쫓아가는 그런 것들이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또 반대로 이런 공간에는 이런 타겟층에 맞춰서 기획을 하는 게 필요하겠구나라는 것도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 나는 가로수길을 갈 때 사람들이 어떤 기대하는 경험과 저런 경주 황리단길을 갈 때 기대하는 어떤 체험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지. 거기에 맞춰서 브랜딩을 해야 되는 거고 기획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거를 야 이건 너무 상업적인 거 아니야? 여기는 너무 유행만 쫓아가네 라고 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우리가 그러긴 하지만은. 저희는 지금 부산에 왔습니다. 경주에서 1시간 반 동안 차를 끌고 지금 부산에 도착을 해서 저녁을 미친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저녁을 먹으려고 합니다. 부산이 좀 저한테는 많이 의미가 있는 곳인데요. 제가 벨기에에 있다가 3년 만에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제 브랜드로 전시를 했었던 그런 곳입니다. 나는 그때 벨기에에 있으면서 전시를 너무 하고 싶었거든? 그러니까 막 주변에 다 예술, 순수예술 하는 동기들이 많으니까 막 여기서 전시하고 막 저기서 전시하는데 나도 전시를 너무 해보고 싶은 거야. 근데 전시를 처음에 어떻게 이거를 뚫는지를 전혀 모르니까 나는 계속 내 브랜드를 만들고 싶었었고, 그때 이제 석사 프로젝트를 이런 브랜드를 전개를 해보고 싶다. 그래서 교수랑 같이 이제 진행을 했었었지. 그때는 그냥 혼자서 맨날 카페 가가지고 작업하고, 그 작업한 거 가지고 교수한테 또 이제 보여주면서 또 컨펌 받고, 또 뭐 어떤 피드백을 받으면 또 그 다음에 이제 뭐 작업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가 막 이제 뭐 그러니까 막 그런 소식들을 많이 접하게 되잖아. 무슨 뭐 서울 디자인 페스티벌이랑 뭐 무슨 디노마드에서 하는 이런 전시 같은 것들을 막 아티스트 모집 같은 걸 많이 하더라고. 그런 걸 그냥 심심해서 이제 써보고 이제 나는 벨기에로 들어갔는데 지원한 전시 같은 게 다 된 거야. 그 해에 갑자기 전시가 무슨 몇십 개가 동시에 다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다 한국이었었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지. 교수랑 수업을 치고 한국에서 이런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석사 프로젝트로 대체를 할 수 있냐 물어봐가지고 이제 가게 된 거지. 그래서 그때 한창 나 혼자 그냥 브랜드 작업 몇 개 좀 하다가 이제 간 거였어가지고, 그때 비행기 타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때 일러스트 딱 7장인가 6장인가 그거밖에 없었어. 그거 들고 비행기 타고 다시 한국으로 갔었던 거거든. 그러면서 이제 너한테 야 지금 전시가 막 엄청나게 지금 이게 선정이 됐는데 이거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그때부터 너랑 충무로 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찾아보고 뭐 옷 만들고 가방 만들고 뭐 카드 만들고. 그때는 우리가 누군가가 감리를 하는 방법이라거나 아니면은 좋은 인쇄소나 이런 것들을 알려준 게 없어가지고 맞아. 우리가 다 수소문하고 가서 이제 망쳐도 보고 덤탱이도 한번 씌워보고 막 가방도 막 샘플 막 거지같이 만들었는데 맞아. 그거 막 15만 원 주고 막 샘플 10만 원에 만들었는데 처음에 얘기한 거랑 완전 다르게 나와가지고 그것도 한번 엎어지고, 막 동대문이나 방산시장 돌아다니면서 많이 아저씨들한테 많이 혼나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으로 딱 전시를 했던 곳이 바로 부산이었었어. 부산 디자인 페스티벌. 너는 그때 일 때문에 같이 그 설치하는 날에 너는 못 내려왔었고, 나 혼자 일단 다 싸가지고 내려와서 일단은 했었잖아. 그래서 근데 아무튼 그 설치 딱 끝나고 이제 거기 같이 전시하는 디자이너들이랑 뒤풀이로 해가지고 이제 술 마시고 하는데, 이제 그때 당시 나는 벨기에에서 그냥 친구도 별로 없었고 혼자서 그냥 이렇게 막 작업하는 입장이었는데, 부산에 딱 와서 막 한국인 막 아티스트, 크리에이터들, 뭐 디자이너들이랑 다 같이 막 만나가지고 막 교류를 하는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야 진짜. 그때 진짜 한 3년 만에 온 거였거든 한국에. 막 한국 와서 모든 게 막 낯설고 3년 만에 왔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막 한국인 막 디자이너들이랑 막 얘기하고 막 같이 술 마시고 막 특히 부산에 와가지고 그런 거 자체가 이제 나한테 되게 보면 되게 귀중한 추억으로 남은 거지. 그때도 막 몸은 엄청 힘들었었는데 막 끝나고 나 몸살 걸리고 막 그랬었잖아. 근데 그
그 추억이 막 기억이 나고